네, 안녕하세요. 애플파이 쌤입니다. 다들, 다들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수업 영상인데 수업을 좀 자주 찍어야 되겠네. 진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일단. 진도 너무 빨라가지고 고민이야. 고민이에요, 고민. 근데 이거는 뭐 전체 대상이니까 진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긴 하죠. 오늘 시간에는 자료형. 저번 시간에 이제 연산자랑 변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연산자랑 변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죠. 코드업을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예요. 어우,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변수는, 연산자는 4층 연산들이 있었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 영상에서 전전 영상일 거예요. 전전 영상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변수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살펴보면 변수는 어떤 것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트형도 있을 거고 캐릭터형, 문자도 있을 거고 뭐 플로트형도 있을 거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변수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한다고 쳐봅시다.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제 분리수거를 한다고 치면 분리수거를 이제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학교에서도 뭐 학교 쓰레기통을 생각을 해도 되겠죠? 캔이면 캔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캔을 넣고 플라스틱을 넣고 구분을 하잖아요. 보면 이 플라스틱이란 게 어떻게 보면 변수죠, 변수. 저장할 수 있는 상자 안에 변수인데 이 변수라는 이 상자는 변수인데 이 변수마다 이제 어떤 형태를 저장을 해주는 거죠. 이 상자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이 두 번째 상자는 펜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이거예요. 즉, 자료형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형태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이란 데이터의 어떤 형태를 나타낸다. 즉, 뭐, 인트, 정수형, 플로트형, 캐릭터형,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료형이다. 그럼 자료형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겠죠? 정수형 자료형도 있을 거고, 캐릭터형 자료형도 있을 거고, 플로트형, 실수형 자료형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나타내주는 게 바로 자료형이다. 그럼 만약에 다음 PPT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수업은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기준으로 1 더하기 1과 이건 했을 거예요. 이거는 스님이랑 당에서 했을 건데 따옴표 1 더하기 1은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거의 결과값은 뭐죠? 직접 뭐 프로그래밍 해봐도 되겠지만 2일 거예요. 2일 거고 얘는 1이 나올 거예요. 왜냐? 이 위에 가는 얘가 정수형이라는 거예요. 정수형.
정수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자료형이기 때문에 얘가 숫자다이기 때문에 1이랑 더했을 때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따옴표로 이 1이라는 거를 숫자가 아닌, 즉 정수가 아닌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문자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제 얘의 결과값은 2가 아닌 문자 하나 더한 11 1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료형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 자료형이란 뭐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예요. 범위라는 말은 잘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자료형이다 라는 걸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변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었지만 자료형이란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자료형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현재 입력되는 데이터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 했었잖아요. 입출력할 때 인풋 했었는데 파이썬에서 인풋으로 받으면 다 뭘로 받았죠? 문자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에 인풋 받고 B에도 인풋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건데 만약에 여기에 3, 여기에 5를 넣었을 때 얘네 두 개 더한 값 프린트 A 더하기 B를 하면 이거의 결과값은 35가 나온 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인풋으로 받는 건 다 문자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얘를 파이썬에서 문자형 자료형으로 인식을 한다. 그럼 얘를 두 개 더한 값인 우리가 흔히 아는 8로 나오기 위해선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겠죠. 어떻게 알려줬었죠? 인트형 자료형라고 이렇게 인트를 써서 그건 기억이 나겠죠. 나야 돼요. 이렇게 정수형 자료형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줬죠. 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형이 있는지, 어떤 자료형들이 있고 어떤 자료형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료형이 무엇이고 변수가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료형에는 되게 많은 자료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다 봤던 거예요. 문제 풀고 수업을 들으면서 봤던 건데 어떤 자료형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정수형. 그러니까 수치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수치형보다는 이제 숫자형 자료형이 있는 거예요. 숫자형. 우리가 알기 쉽게. 숫자형 자료형이 있는데 이 숫자형 자료형에는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은 int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정수형 자료형은 int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십진수들 10, 14, 105, 8 이런 숫자들을 의미하는 게 정수형입니다. 그럼 소수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도 정수형이 되겠죠. 실수형 자료형은 이제 소수점, 플로트형이라고 하는데 소수점이 있는 자료형을 실수형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고 조금씩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연습을 한번 조금 해봅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A에 1을 넣고 B에 3.14를 직접 넣었어요. 직접 넣으면 이거의 결과값은 뭘까요?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게 지금 A형의 이 타입이라는 함수는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자료형을 알려달라는 자료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봅시다. 프린트 우리 출력을 할 건데 A라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해라. 그럼 A라는 변수가 지금 뭔지 어떤 자료형인지 물어보는 거. 출력을 해달라는 거. 밑에 똑같겠죠? B를 출력할 건데 타입 B의 타입을 프린트해봐라.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A랑 B랑은 좀 차이가 있죠. A는 1, B는 3.14 라는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클래스 정수형이다. A는 정수형이다. B는 정수형이다. B는 플로트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굳이 코딩을 안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변수에 뭐 A든 B든 C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형을 보기 위해선 이제 타입을 써서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배웠던 연산자랑 조금 활용을 해보면 이 연산 결과는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코드업을 푼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코드업을 접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봤습니다. 코딩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되게 간단할 거예요. 실행 결과는 써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대과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죠? 이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과 학생들은 연산자를 다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수치형 자료형에 대해서만 했어요. 수치형 자료형. 근데 우리는 수치형 자료형도 다뤘지만 이제 문자로 이루어진 자료형도 있어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리스트 자료형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다음에는 문자형 자료형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이란 뭐냐? 문자형은 뭐고 문자열은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A, 따옴표 안에 있는 A 이거는 이제 문자형이 되는 문자형 하나의 문자형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자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이나 단어들이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문자가 열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문자열입니다. 그럼 문자열 자료형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써있죠. 스트링의 줄임말인 str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있어야 문자열 자료형이에요. 문자열 따옴표 안에 있어요. 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따옴표가 있다는 걸 꼭 알고 넘어갑시다.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 A라는 The World is Strange 여러분 알죠? 이건 뭐예요? 이스케이프 코드인 뭘까요? 줄바꿈이었죠. 줄바꿈 하는 코드였습니다. A의 따옴표 The world is changed 줄바꿈 We will need to learn coding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맞나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랑 선을 듣고 있는 거겠죠. 얘는 탭 이스케이프 코드 중에 탭이라는 애인데 이제 일정 간격만큼 줄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에서 is a programmer 라는 문장을 출력하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스케이프 코드를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C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제가 선생님이 말했을 거예요. 따옴표 때문에. 이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선 이스케이프 코드를 또 써야 되죠.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선 달러 표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달러 표시 따옴표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하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과 파이썬은 되게 문자열이 되게 강력하게 써요. 강력하게 쓰이는 의미가 뭐냐? 문자열과 연산자를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A에 문자열 파이썬이 저장되어 있고 B에 is fun 이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조금 다른 언어 뭐 예를 들어 C 언어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냥 이 문자열을 더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A 더하기 B는 그냥 하면 간단하죠? 그냥 머릿속으로 파이썬 is fun 이게 출력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기능이에요. 되게 신기한 기능. 이렇게 문자열이 더하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심지어 곱하기도 됩니다. 이상한 대박인 언어예요. 대박인 언어. 곱하기가 된다. 그럼 얘는 이 결과가 잘못됐죠. 결과가 파이썬 is fun이 아니라 얘를 지워야 되네. 얘가 없선 파이썬이 4번이 나올 거예요. 파이썬이 한 번, 3번, 4번 나오는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프로그램 해보세요. 프로그램 해보면 되게 진짜 대박이구나 되게 간단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연산자랑 섞어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문자열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인덱싱과 슬라이싱. 자, 집중하고 잠 깨고 자, 이제 문자열은 이 자료형이 뭔지 알았어요. 수치형 자료형이 있고 숫자형 자료형이 있는 것도 알고 문자열 자료형이 있는 것도 알고 이 두 개가 알면 되는데 이제 이 문자열이 저장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통해서 보면 문자열 자료형이 인덱싱이란 게 있는데 인덱싱은 뭐냐 왜 넘어갔어? 뭐야 이래 인덱싱이란 뭐냐 문자열 그러니까 뭐 헬로 월드 A 파이썬 is fun이라는 이 문자열들은 A에 저장이 되는데 얘네가 이제 번호가 매겨져요.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인덱스라는 애가 의미하는 게 뭐냐 즉 이 파이썬 is fun이 저장되어 있는 각자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그럼 이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살펴보면 이렇게 매겨집니다. P는 0, Y는 1, P는 2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쭉 매겨집니다. 띄어쓰기도 포함입니다. 띄어쓰기도 하나의 자리를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마다 번호가 매겨진다. 단 주의할 점은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A 3을 하면 결과값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H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H가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덱싱. 즉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번호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인덱싱이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함을 반드시 기억하자.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해. 그러면 아까 A에 3을 입력하면 얘는 H가 3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H가 나왔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할 수도 있나?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순서대로 생각을 했지만 마이너스 1을 붙여버리면 맨 뒤에서부터 대박이에요 이건. n이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은 인덱스는 뒤에서부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
마이너스 2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 당연히 U가 나올 거예요. 거꾸로 간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거꾸로 간다. 를 꼭 반드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순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는 번호고 0부터 시작하고, 근데 인덱스를 출력할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방향 거꾸로 시작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싱, 문자열 슬라이싱에서 배울 건데, 슬라이싱이란 슬라이스가 자르다라는 의미잖아요, 영어로. 똑같아요. 자르는 거예요. 문자열을 어느 부분 뭉탱이로 잘라서 내가 가져다 쓰겠다 라는 게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문자열의 일부 구간을 잘라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A, 저장되어 있는 공간 문자열의 대괄호 시작 땡땡 끝 땡땡 간격,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이거를 같이 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A라는 문자열에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7, 8, 9 보고 A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인덱스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0, 1, 2, 3, 4, 6, 7, 8. 인덱스는 8번까지 있을 거예요. 왜냐면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린트 A 0 시작 그리고 끝 간격 설정을 해주게 되면 0부터 인덱스의 번호 0부터 4까지를 출력할 건데, 간격을 1만큼 떨어져서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실행 결과는 안 넣어놨습니다. 직접 하시라. 하지만 알려주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시작과 끝인데 0부터 4 그리고 간격이 1이면 0, 1, 2, 3, 4 1, 2, 3, 4, 5가 출력이 됐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밑에 답을 써놨네. 시작과 끝인데 이 끝은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에 얘는 0부터 4가 아니라 얘는 0부터 3인 거예요. 4가 적혀져 있지만 미만이기 때문에 3까지만 출력이 돼서 얘는 결과값이 1, 2, 3만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 이만큼만 여기.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코딩을 해봅시다. 얘도 1, 얘도 1. 얘는 간격이 2니까 아마 1, 3, 5, 7, 9가 나올 겁니다. 얘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니까 7, 5, 3,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슬라이싱은 꼭 알고, 인덱스를 알아야 슬라이싱을 하겠죠. 슬라이싱을 하려면 인덱스를 알아야 되고,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반드시 꼭 알아야 돼요. 되게 헷갈리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0부터 시작하는지, 뭐 슬라이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시간에 배울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리스트, 변수를 한꺼번에 변수 하나 리스트 자료형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궁금해했을 만한 그런 거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래싱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리스트를 배울 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 리스트를 배우고 이제 직접 이제 if문이나 포문이나 대어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꿀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